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오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남겨두신 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언어를 쓰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장면은 성령이 있어서 소통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소통의 제1수단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말은 얼마나 성령의 뜻을 담아서 나오고 있을까 돌아봅니다. 성경을 읽고 뜻을 되새기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주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도 아름다운 소통을 위해선 필요하겠죠. 자, 오늘 함께할 이 시간에도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겠습니다. 신부의 책장. 군종교구 홍보국장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신부의 책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5월도 중순이 넘었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빨라요. 네, 빨라. 군종교구는 그 성모성월 어떤 풍경입니까? 뭐 다른 성당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모성월스럽게 이렇게 또 보내고 있고요. 네. 뭐 조금 독특한 게 있다면은 뭐 통일기원 기도 행사가 이 5월에 항상 있어요. 당장 이제 강원도 쪽에 신부님들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는데 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 무렵에 갖곤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가톨릭 신자 전체로도 매일 밤 9시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먹영 바치기 운동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성모의 밤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저희 성당은 벌써 했습니다. 오, 네. 어땠습니까? 소소하게 병사들이랑 그래 같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밖에서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꾸려서 같이 기도하면서 묵주기도도 바치고 그런 시간 가졌죠. 알겠습니다. 저도 5월 말쯤에 성모의 밤 격인 미사에 성모님께 바치는 그 기도 편지 제가 써야 되거든요. 부담률이 갑자기 올라가는데요. 제가 오늘 신부의 책장 끝난 다음에 아니면 음악 나갈 때 신부님께 좀 꿀팁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책 속의 한 구절들 그리고 책 속에서 만나는 순간순간들이 성모님께 어떻게 전해지면 좋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오늘 신부의 책장 즐겨주십시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있고 인사이동도 곧 있으시다고요 신부님? 네. 저도 인사이동 대상자이기도 하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보통 6월 말 7월 초에 인사이동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아마 뭐 다음 달 신부의 책장쯤에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스레 그렇죠. 예상을 하면서 자 오늘 만날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의 책은 코칭 심리 전문가인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이라는 책입니다. 김윤나 작가. 네. 예. 여러 기업에 출강하시면서요 말 그대로 말에 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의 책이 말을 많이 하는 신부라는 사람으로서 생각해볼 만한 여러 성찰거리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남자입니다. 아하. 저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담는 그릇이니까 말 그릇.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마음 그릇만큼이나 말 그릇도 아름답고 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부님. 네, 그래서 그런지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일명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누군가를 현혹시키고 이용하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말을 사용한다. 너와 나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결국엔 말그릇이 어떤가는 마음의 그릇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작가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낭독을 해주시네요. 오늘은. 그렇네요. 어떻게 이어서 다 하시겠어요? 아유, 그거는 저의 또 수준이 안 되죠. 아유, 또 겸손하게. 자,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하는 방법. 그게 이 말이고 또 말을 사용하는 거고 말 그릇이다라는 이어지는 얘기인 건데 일단 어떤 책 내용을 먼저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부분은요.
이 내면의 말그릇 다듬기라는 소제목의 내용 중에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선 내면을 봐야 된다는 주제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김윤나의 말그릇 가운데 두 번째 챕터입니다. 내면의 말그릇 다듬기의 일부 듣겠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주해진다. 말을 할 때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 가지 심리적인 시스템도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감정과 공식, 습관이 녹아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일과 맞닿아 있다. 먼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자.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기 전에 항상 먼저 작동하는 건 감정이다. 그러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감정을 모른 채 할 정도로 지쳐있는 사람, 감정을 숨기거나 대체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여러 감정을 구별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몇 가지의 감정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 당연히 말도 그 감정을 따라간다. 슬퍼도 화를 내고, 불안해도 화를 내고, 서운해도 화를 내는 사람들, 혹은 그 감정들을 짜증이나 우울함으로만 표현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한적인 감정 노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자신의 말과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인식할 수 없다. 감정은 원래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돕는다. 그러나 감정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의 순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짜 감정을 휘두르며 대화한다.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인생에서 강렬한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의 뇌는 그걸 통해 일종의 공식을 저장해 둔다. 공식을 사용해서 더 쉽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경험을 통한 공식을 저장해 두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갑자기 만나게 돼도 고심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잘못 저장된 공식이 건강한 말하기를 방해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사건건 비난하는 말하기를 사용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윗사람의 말은 공격이라는 공식을 세워두고 선배나 상사의 말에 반사적으로 반발하거나 변명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말은 배운 대로 하기보다 입에 배인 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은 체험으로 각인된다. 말 때문에 손해를 받거나 후회해본 사람이라면 다음엔 꼭 이렇게 말해야지,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입에 딱 붙어버린 익숙하고 편안한 말을 버리기란 어렵다. 고정된 패턴으로 금세 회귀해버린다. 그럴 땐 내가 그렇지 뭐, 성격이야 하면서 넘기지 말고 말의 탄생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신이 지금껏 경험한 말들과 현재 당신의 말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알아봐야 한다. 의도한 말과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말을 주도해야 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말을 주도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당신의 말 그릇은 충분히 단단한가? 양희은의 목소리 그리고 김규리 어린이 타이미가 함께한 엄마가 딸에게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부의 책장 박자유 신부님과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도 그 그릇이 잘 담겨서 전해지는 경우가 있나. 그게 실패해서 아까 읽었던 사사건건 비난하기처럼 되는 건 아닌가. 공부해라. 성실해라.
음흠. 저처럼 이렇게 지시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어투라면 그게 아이들한테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노래 속에 뭐 너의 삶을 살아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따뜻함, 그런 걸 담아서 아이한테 전하면 참 좋겠다. 성모성월이니까 성모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우리도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고 부모님께 그런 말을 들었으면 하고 해서 저는 이 노래를 먼저 들었고요. 내면의 말 다듬기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신부님.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육아에 관련됐다면은 육아 프로그램에서 배운다고 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쌓인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그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내 말그릇을 성찰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을 잡았지만 결론적으로 말 이전에 그 근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작가가 또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했던 마음 그릇과도 연결이 되는 얘기일 거고 연인 사이에선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감하는 법을 보통 남자들은 글로 배운다. 근데 가장 특징적인 게 여자가 하는 말에 뒤를 따라하면 된다. 아하. 상사가 오늘 날 힘들게 했어. 힘들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그게 AI이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나, 나 자신을 제일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식,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습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게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이제 과거의 말들이 쌓여서 지금 형태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한 것들은 결국 한계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진실성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선배들이 저한테 여러 말들을 해준 게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저한테 진실되게 다가왔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깨달은 만큼 살아 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든 내가 그게 잘못인지 그리고 내 성격이 어느 정도 뭐 반영이 된 건지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정도를 잘 인지하고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내가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무심결에 다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든 계속 정체된다는 그런 말인 거고 그래서 깨달은 만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마음들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뭐 신부님 예전에 뭐 군 간부님 한 분의 얘기 들은 게 있다고요. 아, 예전에 어떤 간부님께서 한번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모시던 이제 지휘관께서 그렇게 화를 많이 내셨대요. 회의 때마다 그 화를 내셨는데 꼭 그 회의 끝나고 뭐 매번은 아니겠지만은 그 지금 해당되는 그 간부님 부르시더니 내가 왜 또 그렇게 말을 했지? 야, 이 말은 좀 그랬지. 그러니까 이걸 꼭 그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그 간부님께서 뭐라고 해요? 거기서 그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한 사회에서 그 말은 좀 그랬죠. 이렇게 말을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게 무의식화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쌓아가는가. 그래도 적어도 그 지휘관분께서는 본인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런 말투라는 걸 알았겠죠. 네. 그러게요. 근데 그게 언어 폭력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남편이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왜 때렸을까 미안해. 근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 고해성사할 때도 고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짓지 않기로 다짐하는 그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좋은 습관을 새롭게 들인다는 건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겠죠. 네, 결론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를 가꾸고 살아가는 것부터 결국 모든 게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낭독에선 어떤 내용을 만날지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 만나겠습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대화 속에서 실천한다. 바로 경청하는 것이다. 듣는 실력이 있다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태양빛을 내리쬐거나 소나기를 퍼붓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의 갑옷을 벗고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게 바로 경청이다. 경청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책에서나 워크숍에서 들어본 풍월이 있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말을 꺼내면 또야 하며 약간의 피로감을 드러낼 정도다. 하지만 제대로 경청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쓸데없는 이야기라서, 시간이 없어서, 상대방이 말을 안 해서, 혹은 무슨 말인지 조금만 들어도 알 것 같아서, 성질이 급해서 등등. 하지만 쓸데없어 보이는 말에도 의미가 있고 시간이 없을수록 제대로 듣는 기술이 필요하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는 건 잘 모르는 것 같다. 상대방이 운만 떼도 알 것 같다는 말은 사실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고, 급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말 그릇이 그만큼 좁다는 뜻이다. 간혹 경청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을 다해 조언해줬습니다. 라고 말한다. 조언과 경청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그 둘의 역할은 사뭇 다르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을 힘들어한다. 우리가 듣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말하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둘째, 듣기에 대한 오해 때문이거나, 셋째, 듣기 실력이 부족하거나. 말하기는 인기가 좋다. 화술이나 대화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도 수두룩하다. 이건 말 잘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능력 있어 보이며 힘을 가진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듣기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듣기라는 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무작정 듣고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는 동시에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고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도 파악해내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듣기라면 더욱 그렇다. 사람마다 마음을 여는 암호가 달라서 그 문을 열려면 정밀한 세공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려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본론에서 벗어나지 않게 돕고 공감을 드러내는 기술과 오랜 연습이 필요하다.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 가운데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 이 부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경청이라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네요. 말하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란 구절이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말그릇에 관한 문제는 말하기 스킬에 중점이 있다기보단 그 이전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들은 경청과 같은 자세에 있다는 걸 이 책이 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같은 데에서 아니면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언쟁에서 서로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언 시간이란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넘어가도 그냥 막 하고 이거 보세요 라고 서로 주고받는, 고성이 오가는 그 상황이 참 나쁜 소통 방법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 경청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경청이 진짜 중요하구나, 잘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근데 뭐 저도 공감하는 게 네, 있고, 저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시트콤에서 그 하이킥 차는 시트콤 있잖아요. 아, 네. 유행어가 됐고가 있었어요. 아, 그 여자 캐릭터가 됐고, 됐고, 네. 됐고라고 기억나요.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것처럼 희화화됐지만 그게 일상에서는 단절이거든요. 막 그리고 맥을 자르는 사람을 맥커터라고 한다든지,
뭐 매끝낸 학원 다니냐는 식으로 농담처럼 던지지만 그게 굉장한 불통입니다. 그렇죠. 대화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는 말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 참 많잖아요. 그럼요. 예. 뭐 저희 사재단이든 뭐 제가 군에 있지만 군의 조직이든 또 어떤 사회 조직이든 저는 그 안에 이 자체적 평가로 내린 소위 말하는 소통의 고수분들이 계시거든요. 소통의 고수. 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 내리신. 네. 자체 평가. 네네. 근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스로 소통의 고수라 이렇게 칭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뭐 사실 이분들과 대화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사실 그분들은 이 소통의 자리는 만드는데 사실 소통을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아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계시니까 당신네 분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야, 내가 이렇게 소통하려는데 왜 이러는 거야? 보통 이렇게 투로 말하시기만 하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주라주라라는 그 희대의 명곡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는 네. 배품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소통이 된다라는 거. 그게 바라는 걸 좀 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맛집을 갔는데 네.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분이 어떤 말을 들으면 좋을까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사장님 건강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인가 봐요. 어허. 만연의 미소에 뭐 농담식으로 자기 수익금 반을 저한테 줄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뭘까?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게 건강인데 그만큼 바쁘게 사는 거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해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길 바랄까? 내가 말을 안 하길 바랄까? 그냥 들어주기만 바랄까? 그걸 살피는 게 진짜 중요한 경청의 시작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가톨릭 안에서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체도 있고 사제와 평신도 간의 관계도 있고 시노드 같은 그런 대화로 중요한 의사를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요즘 사회는 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럼요. 뭐 소통이 사실 키워드의 중심이 된 지는 꽤 됐습니다. 음. 근데 그게 그 키워드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참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죠. 옛날에 사실 군에 오기 전에 시노드에 참여했을 때도 어떤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좀 잘 참여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소통하려 하는 자리에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사실 그 자리를 직책 때문에 뭐 싫든 좋든 참여하는 자로서 느꼈던 게 사실은 그 시스템과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분위기, 그 과정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소통을 막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키워드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진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필요하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신호도 중인데 과연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소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자리 만들기만 또 하고 있는가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신호들을 위한 신호들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먼저 진짜 시행해야 될 건 그 듣는 것, 지금 우리 경청인데 듣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 주일 보내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텐데 오소서 성령님이라는 그 기도하시고 열매를 치른을 받으시면서 내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길 바라는 기도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책은 말 그릇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과 함께 들어보면 좋을 곡 어떤 곡일까요? 네,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곡이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전을 더 좋아하는데 음. 뭐 그냥 제목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좀 예. 대화가 필요한 이 시기 성령께서 이 친교의 열매로 친교의 끈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화를 잘 일치시켜 주실 수 있길 청하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이 책 읽으면서 한번 많은 분들께서 그 대화에 대해서 또 한번 느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도 이제 대화를 좀 하죠. 성모의 밤을 기다리는 아하. 제 고민들을 편지를 써야겠군요. 성모님과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자두 원곡입니다. 대화가 필요해 바닐라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신부의 책장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